안녕하세요. 안철호 원장입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온몸이 이유 없이 아프고 심장이 수시로 뛰고 밤에는 잠을 못 자는데 병원에서 검사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는 말만 듣는 분이요. 특히 자율신경실조증 진단을 받고 몇 달째 약을 먹거나 명상 같은 치료를 해봤는데도 여전히 낫지 않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은 기존의 치료들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율신경실조증을 일으킨 진짜 원인을 놓쳤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오늘 그 놓쳐버린 세 가지 원인과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세 단계 해법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자율신경실조증 치료는 불안을 낮추는 약물이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심리치료에 집중됩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증상을 악화시키지만 냉정히 말해 스트레스는 방아쇠일 뿐 총알을 장전한 진짜 원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위험 신호를 울리는 화재 경보기와 같습니다. 진통제나 안정제는 시끄럽게 울리는 경보기 소리를 잠시 꺼버리는 것이죠. 만약 경보기가 계속 울린다면 그것은 집안에 실제로 불이 났거나 연기가 새고 있거나 혹은 경보기 자체가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신경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며 교감신경 항진 상태에 갇혀 있다는 건 신체가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인 염증, 구조적 문제 혹은 독소 반응을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존 치료가 효과 없었다면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숨겨진 원인을 놓치고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경추, 즉 목뼈의 틀어짐입니다. 자율신경계의 핵심 중 하나인 미주신경은 뇌에서 나와 심장, 폐, 소화기관 등 모든 주요 장기로 뻗어나갑니다. 이 미주신경은 우리 몸을 휴식 모드로 전환시키는 부교감신경의 핵심 사령관이죠. 그런데 이 미주신경은 뇌에서 빠져나와 경추 1번과 2번 사이에 아주 좁은 공간을 통과합니다. 만약 만성적인 거북목, 일자목, 혹은 과거의 교통사고나 낙상 충격으로 인해 이 경추 1, 2번이 미세하게 틀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목이 뻐근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원 호수가 꼬이면 물이 제대로 못 나오듯 신경이 지나가는 문 자체가 좁아져 미주신경이 물리적으로 압박받고 휴식 신호를 뇌와 장기에 제대로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부교감신경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 교감신경이 폭주하게 되죠. 두 번째, 생화학적, 즉 몸속 연료와 염증의 문제입니다. 흔히 장은 제2의 뇌라고 부르죠. 장과 뇌는 장뇌축이라는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미주신경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합니다. 만약 식습관, 항생제 오남용 등으로 장 점막이 무너져 장 누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덜 된 음식물 찌꺼기나 독소들이 혈액으로 그대로 유입됩니다. 우리 몸은 이걸 침입으로 간주하고 면역 시스템을 가동해 만성 염증 상태가 되죠.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 미주신경을 자극하고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염증이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킨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자율신경계는 생존을 위해 모든 시스템을 비상절전 모드를 돌리거나 반대로 끊임없는 염증 반응 때문에 과도하게 흥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외부 침입자 문제입니다. 바로 만성 감염이나 독성 물질입니다. 최근 자율신경실조증 환자가 급증한 데에는 코로나 후유증 같은 만성적인 바이러스 감염 후 상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건 바이러스가 아직 몸에 남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끝났는데 우리 몸의 면역계가 전쟁 상태를 해제하지 못하고 계속 염증 신호를 뿜어내며 아군인 신경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율신경계가 24시간 전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환경 독소도 매우 치명적입니다. 특히 곰팡이 독소는 강력한 신경 독소로 작용하여 자율신경계를 직접적으로 마비시킵니다. 그 외에도 수은이나 납 같은 중금속의 축적도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잡한 세 가지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율신경실조증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증상 완화 치료가 아닌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원인을 뿌리 뽑기 위해 3단계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 깨진 밸런스의 정밀 진단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스트레스라고 뭉뚱그려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한의학적 진단인 맥진, 복진, 그리고 체질 진단을 통해 환자 개개인의 장부 기능이 어디가 과도하게 흥분되어 있고 어디가 극도로 약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자율신경실조증이라도 열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면이 두드러지면 심화상염형으로, 반대로 추위를 타고 기운이 없으며 저혈압 성향을 보이면 양어형으로, 소화가 안 되고 몸이 무거우며 두통이 잦으면 담습형으로 그 핵심 패턴을 감별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희는 주관적인 진단에 더해 심박 변이도, 스트레스 지수, 체열, 맥파 같은 객관적인 지표로 척 방문 시 측정하여 자율신경의 실질적인 깨짐 정도를 데이터로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앞서 말한 세 가지 원인 중 내 몸을 무너뜨린 핵심 원인이 구조적 문제인지, 장뇌축의 생화학적 문제인지, 혹은 감염 후 염증 문제인지를 감별해냅니다. 또한 식사일지, 수면 패턴 분석과 환자의 직무 생활 리듬까지 파악하여 어떤 트리거가 증상을 악화시키는지 그 개인만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한의학적 변증, 객관적 데이터, 생활 패턴을 통합하여 진단하기 때문에 치료의 방향이 180도 달라집니다. 위장 과민이 원인이라면 장뇌 신호 완화를, 불면과 심계 항진이 중심이라면 진정 안신을 목표로 처음부터 정밀한 타겟을 설정하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진단 결과를 토대로 생화학적 불균형을 바로잡습니다. 개인화된 맞춤 탕약은 신경안정제처럼 흥분된 교감신경을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약해진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둘째, 장누수로 인한 만성염증을 제거하고 장뇌축을 회복시킵니다. 셋째, 과열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축을 안정시켜 자율신경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돕습니다. 또한 긴장으로 뭉친 경혈전과 미주신경 주변의 약침 치료를 병행하여 뇌에서 장으로 이어지는 신경 통로를 직접적으로 이완시키고 염증을 빠르게 제어합니다. 세 번째,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합니다. 만약 진단 결과 원인 1번이었던 구조적 문제가 핵심이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꼬인 호수를 풀지 않고 물의 양만 조절하는 것과 같죠. 자율신경실조증 환자들은 대개 만성적인 긴장으로 인해 목과 어깨, 턱 관절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추나요법을 통해 자율신경 조절 중추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경추 1, 2번의 구조적인 틀어짐을 정밀하게 교정하고 귀 주변 침 치료를 통해 미주신경을 이완시켜 신경이 물리적으로 압박받지 않고 편안하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만 약물 치료와 시너지 효과를 내며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은 단지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나는 왜 안 나을까 좌절하고 계셨다면 그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를 무시하고 겉도는 증상 치료만 반복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겉도는 증상 완화 대신 당신의 몸의 밸런스를 근본부터 바로잡을 때입니다.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지고 진료를 보고 있으니 자율신경실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서 몸에 꼭 맞는 솔루션이 필요하시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자율신경실조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